네,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북한 띄우기에 급급하다며 냉랭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이번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노 교수님,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저도 정말 설레고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한반도의 어떤 평화체제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어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첫 걸음을 내딛는 게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걸어가고 그다음에 뛰어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첫 걸음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큰 기대, 설레임으로 바라보지만 이것이 첫 걸음일 뿐이다 하는 걸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지 10년 만에 예.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는 것이 휴전협정 이후에 65년 만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고 예. 그리고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에 우리의 꿈은 소원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도 지금 통큰 결단, 통큰 회담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져서 한반도에 정말로 평화가 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통큰 회담의 결과로서 통큰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좀 한국당은 일단 냉랭합니다. 아직도 네.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쓰는 말에 이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은 아니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비가 아닌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양쪽의 의견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바로 봄이다. 예.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제비 보고 참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인하겠다. 예.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 6.15 정상 선언 그리고 예. 2007년 14 선언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대결적 관계가 이어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위대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명명히 인식하고 자유한국당도 역시 이와 같은 어떤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오는 것 예. 그리고 한반도가 병무적인 평화정착 체제로 가는 것 이거를 안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것은 참새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봄이 안 온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홍준표 대표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예. 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히 하는 걸 주문할 뿐이다. 이겠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를 좀 지키면 좋지 않을까. 이걸 다 부인하면서 그야말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냐. 이런 식의 슬로건을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도 이번 주에 사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극적인 정쟁의 소재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정치권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 이슈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지역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남과 북이 지금 한국당에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나온 것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똑같다. 예. 남과 북이 통일돼서 정말 세계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한민족 단일국가를 이루자 이런 것은 똑같은데 지금 한국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이런 행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북한 행동, 행태가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보상받고 다시 또다시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스타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예. 한국당의 이런 시각은 과거의 북한 행태를 지금 꼬집는 것 같고 민주당의 현 정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의 업적이라든가 통일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미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의미는 똑같지만 관점의 차이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삐걱거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이것이 역시 남과 북의 대화를 앞두고도 정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권이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 하루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1시 한 1분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11시에 임종석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이죠. 예. 예.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아마 내일 세부 일정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라이브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노 교수님께서는 내일 남북 정상회담 어느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상들이 얼마나 오래 만나서 어떤 얘기를 속 깊이 나누는가 예. 하는 걸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모습 자체는 방송이 안 되겠죠. 네. 생방송에서 만나서 뭐 여도 지도자들이 악수하고 포옹까지도 할까? 막 예. 그런 것도 좀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함께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예. 평화의 집으로 가서 만찬 준비, 정상회담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정상회담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개성에 예. 좀 김정은 숙소까지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북한 측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만나서 어떤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두 사람이 속을 터놓고 두 정상이 속을 터놓고 과연 어디까지 합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기대는 하지만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만나서 그 다각도의 어떤 다방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뭐 회담 시간이랄까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조금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노 교수님 네. 도보로 오고 뭐 내일 시간도 나왔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만남 자체가 아니고 어떤 정상들이 어떤 내용의 얘기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이룰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임종석 실장 설명하면 아직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다는 예. 겁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회담 하면 그 직전까지는 대개 양측에서 그 조율이 되어서 거의 이제 뭐 합의문 문구만 남긴 정도 이 정도까지 합의가 되는 게 예의인데 통상적인 예의인데 이번에는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발표 형식이 달라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남북 함께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발표 못할 수도 있는 예.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발표는 하는 것 같은데 양 정상이 어떤 수준에서 예.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뭐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 정도를 함께 노력한다 공동의 목표로 하고 이 정도에 나올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 정상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분이 어떤 내용을 나눠서 예. 어떤 그 합의를 이루는가 결국 그 정상회담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내용을 저도 뭐 같이 보면서 북한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받는 것이 예. 북한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핵 폐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핵 폐기를 군축회담으로 가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지금 짙은 것 같고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가 최대의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한국 전쟁 할 때도 보면 3년 전쟁 중에서 1년 전쟁을 하고 2년을 밀고 당기기 휴전협정을 해서 2년 동안 끌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전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남북 간의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포괄적인 발표 형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네. 우리 양국 정상은 노력한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그런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남과 북의 정상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이것이 또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제1단계로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부풀려 놔야만이 네. 이것이 한 달 뒤, 좀 한 달 반 뒤에 있을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런 만남 자체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쯤이면 이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